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1,600명에 육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연장된 가운데 정부는 향후 4주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고비가 될 거라며 재차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1,597명 늘었는데요. 이게 월요일 확진자 수로는 가장 많습니다. 현재 추세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오늘 숫자만 보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뭐 하루 만의 숫자이긴 하지만 화요일 날 발표되는 숫자는 일반적으로 주말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네. 이 월요일 날 0시까지 이제 나온 거지만 지난 0시까지 나온 거긴 하지만 네. 이것이 지금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요일 다음에 수요일 될 때는 대부분 500명 내지 600명이 더 나오거든요. 주말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이게 만약에 내일 600명 나온다면은 최고치를 갱신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요. 그래서 내일 모레 사이가 확진자 수가 이번 주에 이제 유행을 가름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적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미미하게 줄어들고는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가 과연 어떻게 될지 이 확진자 수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수치를 보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지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좋은 지표라고 본다면은 네. 감염 재생산 지수가 2주 연속 계속 줄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0.99이다가 0.98 정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감소 추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감염 경로 불명의 환자 비율이 계속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으면서 지금 37.8%까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인은 우리가 지금 환자 수가 1,700명씩 하루 평균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의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여요.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뭐 네. 이 접촉자도 다 관리해야 되고 또 환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보건소 인력들이 여러 군데 지금 인력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늦어진다는 의미는 지역사회에서 N차 감염이 늘어나고 무증상 감염이 늘어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것은 결국은 전체 환자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한 가지 좀 또 좋은 지표로서는 예방접종 속도가 어제만 해도 뭐 137만 명 이 정도 맞췄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서 18세부터 49세 사이의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면은 유행 자체가 감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균형이 맞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보도에서도 좀 자막에 나온 것처럼 향후 4주일 동안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시험대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이제 수치를 봐야 되겠고 또 다음 주 수요일쯤의 수치도 물론 이제 중요하겠습니다만 일전에 그 방역 당국에서 전망을 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9월 중순이었나요? 9월 5일부터 23일 사이에 2,300명 정도, 여명 정도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어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다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더 좋지 않은 어떤 코로나 수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방역 당국의 어떤 전망과 이게 좀 겹쳐서 보면 정점을 찍고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그 정점이란 말이 뭐 2,3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대단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떨어진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통제 불가능한 순간으로 갑자기 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뭐 일본의 경우만 봐도 금방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는 지금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속도만 이번 달 안에 추석 전에 70% 완료자가 50% 정도만 간다면은 예. 이번 월말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좀 안정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예상은 분명히 할 수가 있죠. 예. 하지만 항상 변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추석이라는 변수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완화한 상황에서 등교는 하고 있고 추석에 만약에 우리 국민들의 대이동이라는 것이 이 델타 바이러스랑 합쳐져 갖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산이 된다면은 사실은 통제하지 못할 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뭐 통제하지 못한다기보다는 하여튼 부담이 갈 만큼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네. 우리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률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날 0시를 기준으로 국내 누적 1차 접종자가 3천만 5,45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58.4%에 해당하고요. 정부가 목표 시점으로 잡은 이달 19일까지 약 2주간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려면 약 600만 명이 앞으로 더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지금 50대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접종도 한창 진행이 되고 있죠. 추석 전까지 예상 접종 완료율이 말씀하신 것처럼 50%인데 이대로라면 이 50%는 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으로 봐서 굉장히 빨라서 더구나 네. 모더나 백신이 좀 더 많이 들어왔죠.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급에 문제가 없고 우리가 사실 델타 변이주라는 게 생기면서 우리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진 게 사실이에요. 네. 18세부터 49세 사이에 있어서 80%를 넘어가는 접종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희망적인 일이거든요. 지금으로 봐서는 1차 접종률이 뭐 59.9%에다가 2차 접종률이 35.8%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600만 명 정도씩만 더 맞춘다면 이 수치를 전부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뭐 하루에 100만 명씩 맞춘다면은 5, 6일밖에 안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고 물량도 충분하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다만 지금 1차 접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2차 접종 완료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추석 전에 70%가 아니라 이 50%라는 2차 접종 완료자의 수가 좀 더 빨라지지 않으면 이 델타 변이주라는 것이 네. 1차 접종만 끝났을 때에는 뭐 한 30%대 예방률이기 때문에 지금의 관건은 좀 더 2차 접종 완료율을 높여줘야만 우리가 이 코로나와 같이 좀 관리 가능한 질병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그 현재 그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의 간격을 조금 줄여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아, 이거는 뭐 당연히 줄여야 네. 되는 거죠. 네. 예, 파이자 3주, 모더나 4주가 임상 3상 실험에서 우리가 증명이 된 것이고 그 이상이 갔을 때는 우리가 사실 잘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지금도 사실 6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네. 예약한 의료기관에 전화를 하면은 2차 접종은 한 주 정도는 당겨준다고 합니다. 아, 예, 당겨준대요? 예, 그 정도는 그 위탁 의료기관에 여력이 있으면 가능한데 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자녀 백신을 그럼 맞을 수 있느냐? 내가 파이자 백신 맞고 3주 후에 자녀 백신이 나왔다. 네. 그럼 맞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부분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이 부분을 좀 확실히 해주실 것이 중요한 것이 이건 물량하고도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네. 자녀 백신이 지금 많이 폐기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거의 1차 접종을 70% 정도 맞고 2차 접종 50%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지금 네. 자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폐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파이자 3주 이후, 모더나 4주 이후의 사람들은 자녀 백신을 아무 때나 맞을 수 있게끔 지침을 마련해 주면 그만큼 폐기되는 물량도 줄어들고 우리 국민들의 2차 접종 이 시간도 더 빨라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은 방역 당국에서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요. 아니 그 저희 부스터샷 얘기도 최근까지도 해왔는데 그 남는 백신 버리느니 차라리 부스터샷 필요한 사람들 빨리빨리 맞춰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백신이 남아서 폐기가 되는 상황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2차 접종을 좀 빨리 맞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1차 접종을 또 원하시는 뭐 다른 분들이 계시면 그분에게 또 놓아주고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이제 부스터샷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 자녀 백신들을 남은 백신들을 투여하는 게 옳지 않겠냐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다가 왔는데 이 백신이 남아 도는 상황 이거 어떻게 좀 타개하면 좋겠습니까? 예, 이 부스터샷인 경우 아직도 그 지침이 확실치 않아서요. 그렇죠. 네네. 좀 더 고려를 기다려봐야 해봐야 될 됩니다. 부분이 있지만 네. 일단 지금 6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너무 고정을 하게 되면은 네.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자녀 백신 같은 것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일단 정기적으로 맞는 것은 6주로 하더라도 3주 즉 파이자 3주, 모더나 4주라는 것은 그 기간에 2차 접종을 자녀 백신이 있으면 맞을 수 있게끔 하는 지침들은 네. 뭐 아무 문제 없이 좀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의 고려는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1차 접종을 빨리 맞고 싶다 그러면은 자녀 백신을 갖고서 바로 1차 접종 대상자인 경우 지금 18세부터 49세 사이에 자기가 예약한 날짜가 상당히 뒤에 있다면은 지금 자녀 백신이 있을 때는 먼저 맞을 수 있게끔 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금 2차 접종이 일어날 수 있게끔 네.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방역 당국에서 세세한 부분이지만 좀 더 논의를 해서 이런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예. 네.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미리 맞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답니다. 그렇지만 그건 의료기관들의 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그 지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자세한 지침을 내려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2차 접종을 가능한 빨리 해서 접종 완료율을 끌어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제부터 앞으로 한 달 동안 기존의 거리두기가 재연장이 됐습니다. 또 이와 함께 사적 모임 기준도 확대가 되고 일부 영업 시간도 늘어났는데요. 정부가 이를 방역 완화 신호로 봐선 안 된다 이렇게 또 당부를 했고 또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요. 어떤 이유에선가요? 글쎄요. 위드 코로나라는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기보다는 네. 최종 단계가 위드 코로나가 아닐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 단계의 위드 코로나라는 건 뭔가? 뭐 가능하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는 최종 목표는 거기지만 지금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방역을 함으로 해서 완화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당장 상황을 보면은 이 위드 코로나라는 그 목표를 위한 완화는 시작된 건 분명합니다. 분명히 지금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이지만 완화는 했거든요. 네. 9시에서 10시로 바뀌었고 식당이나 네, 네. 카페나 또 6인까지 뭐 물론 접종 완료자들을 포함해서 6인까지 했지만 일부분의 완화는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좀 유행이 어느 정도 억제가 돼서 완화를 한다면 그 문제가 다르지만 네. 지금은 아직도 정점이 어딘지 모르는 4차 유행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완화를 시킨다는 것은 위드 코로나의 목표를 위한 지금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추석을 지나면서 국민들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또 한쪽에서는 예방접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면은 이 둘의 균형 사이에 있어서 과연 확진자의 추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입원 환자, 위중증 사망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한 달 동안 잘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앞으로의 시나리오에 대한 해답은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힌트는 분명히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으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여튼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있는 방역 수칙이라도 잘 지키면서 자기 차례에 왔을 때 예방접종 빨리 받고 자녀 백신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서 물량에 문제가 없게끔 하고 가능한 한 수급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인데 맨 마지막에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도 아직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이 모더나 백신 지금 701만 명 들어온다는 게 800만 명 이상 들어와서 지금은 여유 있게 들어왔지만 과연 이게 4분기가 되면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확실성이 항상 남아있거든요. 모더나의 공장은 항상 불안정하기 때문에 예.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물론 잘 되겠지만 지금 50대나 또는 18세에서 49세 사이에 1차 접종을 모더나로 받으신 분들이 2차 접종 시간이 되었을 때 정확하게 모더나 백신이 다 수급이 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아직은 확실치는 않아요. 뭐 예상키로는 분명히 잘 들어오겠지만 어디서 또 공장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더 철저하게 이런 방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또 이달 중순부터 독감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좀 궁금한 게요. 코로나19 백신 맞으러 병원에 간 김에 독감 백신도 같이 맞아도 괜찮을까요? 예, 지금 괜찮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날 맞는다면은 양쪽 팔에 네, 맞는 양쪽 걸로 팔에. 해서 충분히 네.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이것은 다가 백신의 개념을 보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DPT라든지 뭐 독감 백신만 해도 4가 백신이거든요. A형 2가지하고 B형 2가지에서 4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하는 것이고 뭐 MMR이라든지 다 있는데 이 독감 백신도 언젠가는 또 코로나 백신이랑 같이 해서 다가 백신을 만들 가능성도 있지만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같은 날 2개를 맞는다는 것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코로나 이 백신인 경우에 아직 1년 좀 넘었는데 부작용이 완전히 다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독감보다도 훨씬 더 좀 부작용 사례가 많은 상황이라 네. 일단은 코로나 백신을 먼저 맞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부작용 사례가 없다 그러면 바로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이 좋은 것이지 예. 같은 날 맞았을 때 이 2가지 백신의 부작용이 한꺼번에 나오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게 종잡을 수 없는 좀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서 문제는 의학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또 이 코로나 백신과 다른 백신들과의 관계들도 아직 다 확인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코로나 백신도 mRNA 백신도 있고 아데노 기반 백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방침으로서는 뭐 자기가 자신 있다면 맞는 거는 좋겠지만 일반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코로나 백신 먼저 맞고 좀 예후를 보면서
부작용이 있을 경우는 좀 뒤로 미루고 예. 부작용이 완전히 없고 멀쩡하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 지나서도 바로 독감 백신 맞는 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코로나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예약 날짜가 아주 타이트하게 되어 있지만 네. 독감 백신은 좀 여유가 있거든요. 65세 이상들하고 그다음에 13세까지 무료 접종 기간들이 정해져 있지만 그 시간을 뭐 좀 변경하고 그러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아 보여서 또 그다지 많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0대 이상들은 2차 접종을 다 받았기 때문에 네. 65세 이상의 독감 백신 무료를 하는 데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 젊은 층들이 독감 백신을 맞고 싶다 할 때에는 지금은 자기 돈 내고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임신부가 아닌 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셔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네. 뭐 적어도 양쪽 팔에 다 맞고서 그날 많이 아픈 것은 좀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겠네요. 의학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백신을 맞고 하루 이틀 정도는 예후를 보면서 텀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코로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